어느새 군항제는 끝이 나고 여운을 달래기라도 하듯 늦게 핀 벚꽃들만이 손님 맞이에 한창입니다. 더웠다 추웠다 한 날씨 탓에 벚꽃들이 잠시 정신을 잃었나 봐요. 늦어진 꽃 소식에 꽃이 없는 군항제. 많은 아쉬움만 남기고 떠났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이곳에 남아 꽃을 만끽할 수 있음이 다행인 오늘입니다. 여기는 지내마을 라디오 제이좋아 지내좋아. 저는 날씬한 DJ 조난영입니다. 네, 본방송은 우리 진해 지역의 역사, 그리고 진해의 추억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는 방송인데요.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지난 1월부터는 더욱 알찬 방송을 위해 1부에서는 진해의 이모저모를 다루는 이슈 토크, 2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진해의 역사, 3부에서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로 함께할 예정인데요. 2024년 4월에 함께하는 진해마을 라디오 제이좋아 지내노아 출발하겠습니다. 네, 어느새 제이좋아가 27회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진해역이 리모델링에 들어가서 진해마을 라디오가 벚꽃마루 2층에 임시 거처를 두고 임시 제작을 했었는데요. 3월에 군항제 특집 방송을 거쳐 이곳 진해역 영무실 안쪽에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오늘이 그 첫 방송이란 사실. 더욱 새로워진 2024 제이좋아 지내좋아 1부에서는 우리 진해의 이슈 토크라는 제목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 추억 속의 진해를 이야기했다면 올해부터는 좀 더 현재를 살아가는 진해 주민들의 관심거리에 대해 시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우리의 생각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되었습니다. 네, 오늘 1부 진행에 앞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 전문가 김명남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프리랜서 마을 미디어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미아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1부 진행에 앞서 저희와 함께하시는 분들 중에 또 귀한 분 한 분을 더 모셨는데요. 군항제의 뒷이야기를 이분만큼 잘 아실 분이 있을까 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항상 지역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이시죠. 이분을 생각하면 열정, 헌신, 봉사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24시간이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우리 진해를 위해 뛰어다니시는 창원시 의용소방대 여성연합회 회장이신 우리 이경숙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창원시 의용소방대 여성연합회장 이경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1부에서는 이경숙 회장님을 모시고 진해 군항제 뒷이야기와 진해 이슈 토크까지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근데 회장님, 저 의용소방대를 잘 모르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창원시 의용소방대는 네네. 안전사고, 네네. 심폐소생술, 그리고 소화기 사용 방법이라든지 네네. 119 체험관이라든지 하재 예방이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다면은 정말 이번 군항제 때도 굉장히 아주 억수로 바쁘셨겠습니다. 네, 그 군항제 동안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분산된 배치로 네네. 통하여서 하재 예방이라든지 또 기타 안전사고라든지 방지 예찰 활동 실시라든지 네네. 119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방 안전 지원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의용소방대를 잘 모르지만 시민 소방대원이다, 119 안전요원이다 생각하면 되나요? 네, 의용소방대 의소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공대 같은 느낌이네요, 약간. 네. 이번에 군항제에도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네. 위해서 함께 하셨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럼 전야제부터 많은 행사를 직관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회장님 정도 되면 저희는 보통 일반인들은 전야제 한번 입장하려면 줄을 엄청 쓰고 막 이래야 되는데 바로 통과 가능한가요? 예, 저는 덕분에 시장님께서
초대장을 우와. 보내주셔가지고 VIP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네요. 예. 야, 그 전야제 그럼 집권하셨으니까 관광객들이 엄청 많았나요? 네, 비가 그날 너무 많이 왔습니다. 맞아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네. 장민호 팬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예상했습니다. 낮에부터 맞아요. 낮에부터 응. 줄을 엄청 서가지고 네. 네. 길도 막히고 막 주차는 뭐 어땠나요, 선생님? 주차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민호 팬들이 사전에 일찍 와가지고 진해 모텔에는 다 전부 다 숙박 시설을 준비하고 미리 팬들이 네, 진해를 많이 점령했네요. 오셨습니다. 네. 야, 네. 교통도 막히고 뭐 민호 팬들도 다 오고 그래서 준비한 이슈 토크 첫 번째 이슈는 빠밤. 빠밤. 이거 좀 해주셔야죠. 다시 해볼게요. 첫 번째 이슈는 빠밤. 빠밤. 네, 진해 예. 군항제 교통 대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예, 그 회장님 댁이 부건 로타리 근처시라면서요? 와,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 주차부터 시작해서 소음도 장난이 아닐 텐데요. 저희들은 네. 진해 군항제가 시작하기 한 10일 전부터 네. 차를 아예 저희들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잘못 활용했다가는 네. 손님들이 음. 차를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주차를 네. 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아예 시동을 하지 않고 네. 늘 버스를 타고 다니고 아. 있습니다. 그래도 네. 주말에는 이번에 셔틀버스 제도가 생겨서 교통난을 조금 해결하고 또 외부에 마산, 창원, 공단, 대로 이런 예. 쪽으로 외부 주차장을 확보해서 또 뿐만 아니라 이번에 석동 터널이 네. 처음으로 개통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전보다는 좀 덜 막힌다? 예, 이런- 맞습니다. 예, 이 보니까 훨씬 그 아주 잘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주 기본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 아니에요. 그 확실히 저도 보통 군항제는 거의 차를 갖고 나오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인데 네네. 이번에 경화역이나 뭐 여자천, 진해루, 진해역 등에 그 작년에 군항제 기간을 꼼짝달싹 못한 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네네. 작년뿐만 아니라. 음. 그런데 이번에는 좀 확실히 뭔가 좀 잘 나간다? 그렇게 막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그 꽃이 안 펴서 관광객들이 적어서 덜 막힌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긴 맞아요. 드는데요. 예, 군항제가 시작된 첫 주말에는 네네. 사람들이 덜 와서 네. 안 막힐 것 같고 네네. 끝나는 주말에는 꽃도 잔뜩 피고 제법 교통이 혼잡한 것을 느꼈습니다. 네, 지금 맞아요. 오늘 녹음하고 있는 저희 오늘이 군항제 끝나고 이틀이 지난 2, 3일 맞아요. 지난 시간인데 지금 꽃이 한창이잖아요. 방금 제가 이 스튜디오로 오는 길이 네. 막히고 혼잡하더라고요. 맞아요, 여자천 맞아요. 주변에 네. 지금 저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와 있더군요. 예. 그 저도 군항제 기간에 보면 저희 집이 중원 로타리 그 인근 지역의 아파트인데요. 평소 저희 집에서 그 출발해서 한팔면 아시죠? 1호 분식 있었던 1호 라멘 그까지 가는데 보통 한 차로 한 2, 3분이면 보통 도착하는 네. 거리인데 그렇죠. 그 31일 전야제를 끼고 했던 주말에는 뭐 처음 시작한 날에는 22일 그 주말에는 안 막혔거든요. 그냥 네. 2, 3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했는데 그 다음 주죠. 31일, 30일 그 주말에는 제가 30분이 넘게 걸려서 탑산 그 모노레일하고 거기까지가 길이 꽉 이동되지 못할 만큼 막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군항제 때는 좀 날씨가 많이 좀 안 도와줬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만약 꽃도 정말 만발하고 또 날씨도 좋아졌다면 네네. 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을 텐데 네네. 라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는데 또 그만큼 우리 교통이 엄청 더 편리했다. 복잡해졌을 것 같긴 해요. 이번 군항제는 네. 뭐니 해도 아무래도 꽃이 관건이었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 두 번째 이슈 토크. 빠밤. 빠밤. 대표님 한 번씩 박자가 늦으시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 우리 대표님. 죄송합니다. 예. 네, 군항제 기간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일정이라면 아마 이번 주도 군항제 네, 기간 4월에 포함이 원래. 되었을 것 네네. 같은데 이제 벚꽃은 늦어졌는데 기간이 네. 당겨져가지고 맞아요. 진짜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지난 23일 그 3월 23일 날 네. 군항제 특집 그 방송 때 그렇죠. 군항제 선양의 김환태 회장님이라고 네네 회장님 네. 직접 모셨죠. 우리 그분을 네. 모시고 인터뷰를 우리가 잠깐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회장님 말씀이 그걸 이렇게 이제 군항제를 준비하면서 이 군항제가 이렇게 참 그 꽃피는 시기를 그걸 측정해내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고뇌를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뭐 거기에 어떤 무슨 그런 또 군항제 기간 관련 에피소드나 또는 이야기거리가 좀 우리 회장님 우리 그 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번에 군항제 기간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맞아요. 며칠 네. 동안 비가 오는 바람에 꽃들은 못 피고 못 피고 뒤늦게 활짝 피고 네. 장사는 안 되고 잘안 전야 되고, 예. 전야제도 계속 비가 왔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냥 온 정도가 아니라 그 너무 한 많이 번 비는 엄청 맞아요. 여름 장마 폭우가 네. 쏟아지는 구멍 것처럼 뚫린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그렇게 쏟아졌잖아요.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장사꾼들이 하루 정도는 쉬면서 오히려 네. 또 편안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 때문에 그거는 우리 생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천막 안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숙소 없이 차에서 눈 잠깐 붙이시고 이런 분도 계신데 그날 하루는 목욕도 좀 하시면서 아예 관광객이 없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폭우가 낮부터 밤까지 맞아요. 쏟아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 지난 22일 개막하고 23일 그 군항제 첫날이자 첫 주말인데 꽃이 없으니까 천막은 막 쳐서 장사꾼은 있는데 거리가 그냥 한산하다 못해 날씨까지 막 토요일은 엄청 맑았거든요. 맞아요. 꽃 없는 군항제 네. 토요일 주말 왠지 슬프더라고요 더. 네, 저희도 그날 공개 방송을 아까 네네, 대표님 맞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준비를 했었는데 네. 진해역에도 사람들도 많이 오고 관광객분들도 많이 왔는데 하나같이 꽃이 안 펴서 네. 너무 아쉽다고 저는 봤잖아요. 네. 그 관광버스 대절해서 오셨는데 네. 누가 이 날짜 이딴 식으로 잡았냐고 막 서로 싸우시는 거예요. 왜냐면 계약된 이 날짜 때문에 이제 그렇죠. 뭐 관광을 오기로 잡았으면 와야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오긴 왔는데 꽃은 저도 없어. 직접 보셨구나. 왜냐면 네. 탑산 근처에 관광버스 기사랑 그 관광 오신 분들이 싸움이 막 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들어보셨는데 아니 꽃도 없는데 무슨 관광을 오게 했냐고 막 그 얘기를 하면서 관광객들이 기사한테 막 썽을 내는 거예요. 그 기사님 아무 잘못 없을 텐데. 네, 사실 기사님이 뭐 꽃을 피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선양회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력으로는 할 수는 없는 거에 뭐 비도 많이 오고 참 힘들었던. 근데 행사는 거의 진행이 되었나요, 회장님? 네, 비가 와도 네네. 비옷 입고 진행은 거의 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서대 대원들도 네네. 비를 맞아가면서 그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네. 저희들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행사 준비한다고 다들 고생을 하셨지만은 네네. 사람들이 좀 없어서 안타까웠어요. 아, 네, 이번에 맞습니다. 행사가 예, 더 예. 많았잖아요. 또 네. 풍성하고. 맞아요. 예. 그래 이번에 뭐 아니 그 촬영용으로 방송팀이 또 왔었잖아요. 길거리 노래방 같은 거. 네, 맞아요. 어. 그 나태주 씨랑 박군 씨가 맞아, 하는 맞아요. 예. 그 군항마을 거기 옆에 예. 공연장에서 예, 저가 그날 참석해봤는데요. 보셨구나. 예, 네네. 김수찬 가수하고 수찬 박군하고 네. 그리고 또 나태준하고 씨, 왔는데 한 30명 정도 다들 비옷을 그날 비가 너무 맞아요. 많이 비가 왔어요. 엄청 많이 온 왔대요. 날. 예, 네, 네. 그래서 심지어 김수찬 가수가 네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르면은 70만 원 준다, 100만 원 준다 이런 그것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즉석에서. 즉석 노래 부르며 근데 사람들이 비가 그날 너무 많이 맞아요. 오갖고 비옷 입고 다들 나가지도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걸 어떡해. 봤습니다. 네, 방송 촬영은 해야 되고 그 스텝하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오셨을 건데 예. 그 프로그램은 노래방 점수로 최고점을 받으면 즉석에서 100만 원을 예, 예, 수령하는 예. 그런 프로그램인데 진해 군항제마저 이제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촬영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 기대했는데 너무 아니 아쉽고. 그러면은 예. 이번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던 때 불꽃놀이나 에어쇼 같은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래도 제가 봤거든요. 수요일 밤에 진해루에서 불꽃놀이가 진행되었어요. 그날은 좀 흐린 감은 있지만 비는 안 와서 와, 잘 진행되었는데 이게 그 중에 꽃은 안 폈고 비도 안 오는 날이 잘 없었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인파가 엄청 몰려가지고 그 인파 속에 제가 있었어요. 아 구경 갔어요? 네, 저 유일하게 진해 군항제 행사 중에 유일하게 네네. 참여했던. 어. 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했겠네요. 네, 아이들 때문에 억지로 끌려갔긴 했지만 진짜 네, 너무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너무 많이 왔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어느 정도로 느꼈냐면 인파가 꽉 차서 도로 그 인도 있잖아요. 인도에 사람 서 있는 게 꽉 시루처럼 서 있는 광경을 제가 봤거든요. 그분들이 끝나자마자 딱 분산하는데 그 시간에 제가 거길 딱 지나가게 됐는데 차가 딱 막히기 시작하더니 맞아요. 걸어서 가는 게 더 빠르다. 맞아요, 그럴 거예요. 할 만큼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 그래도 이 불꽃놀이를 봐서 다행이다. 또 준비했던 다른 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불꽃은 진짜 비 오면 안 되잖아요. 못하죠. 예. 네. 근데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이런 또 큰 행사를 하게 되면은 안전사고에 대해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인다 그러던데 어떻게 이번에 뭐 특별한 뭐 사건 사고는 혹시 없었습니까? 아니 그래서인지 제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뭔가 방송이 계속 네,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나왔어요. 그래서 네. 제가 무슨 소리가 있는데 조금이 아니에요. 엄청 큰 소리로 아이들 뛰어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부터 시작해서 이동하실 때 안전한 거리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이 정말 그냥 그 인파가 많고 음악 쿵짝거리는데도 계속 들리더라고요. 한 2-30분. 그 뭐라 해야 되지? 음향차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아예 그 캠페인을 아. 하기 위한 음향차가 설치되어 설치되어 있었어요? 있더라고요. 아 지난해에도 네. 안전사고 없는 모범 축제로 우리 군항제가 상을 받았다고 하더니 다행이네요. 회장님 그 이번에도 그 질서 지킴이 일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겠는데요. 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곳마다 네네. 제일 신경을 쓰는 것이 안전사고 맞습니다. 맞아요. 네. 자칫 잘못된 의식에서 네. 큰 대형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회사장에서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운동장 행사도 그 입장을 3,300명 까지 네네. 제한시키고 또 한 줄로 입장시키고 그렇게 하나 봐요. 예, 예.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 선양회에서 반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해에도 마찬가지고 엄청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 전야제를 보기 위해서 또 의장 페스티벌을 보기 위해서 입구부터 시작 한 30분 1시간 전까지는 입장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블루빌 아파트 저 밑에 그 남원 노타리까지 줄을 서서 3시간 4시간 뭐 장민호 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서 계셔야 되니까 사실은 안전하긴 하지만 또 그냥 오시는 대로 빨리빨리 그 입장해서 앉아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하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 생각인가 모르겠어요.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예 구경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예, 그래도 또 이렇게 큰 사고 없이 끝나게 돼서 너무 큰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건 그래요. 이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네. 진해 이슈 토크 3번째. 빠밤. 빠방? 이거 또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그 대표님이 빨리 하는 것도 이상하죠. 예, 느린 게 또 예. 재미가 있습니다. 네. 네, 3번째 이슈는 바로 바가지 요금입니다. 네. 네. 그렇게 광고를 하고도 네. 경고해도 또 사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맞아요. 예. 저도 한 번씩 군항제 기간 동안에는 검색을 하거든요. 네네. 역시나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 무슨 일이 또 있었는지 대표님 아세요? 예, 제가 무슨 일인지 제가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묵을 6꼬치에 10,000원이라고 가격표에 써 붙여 놓은 거예요. 메뉴판에. 예, 메뉴판에. 더 웃긴 취재진이 직접 들어가서 어묵을 시켜본 거예요. 아맹이구나. 아맹 그랬는데 암행 취재를 한 거죠, 진짜. 어묵이 3꼬치가 나온 거예요. 때로는 2꼬치가 나오는 데도 있고 저는 2개를 봤어요. 그렇게 나오는데 사진에 보면 이렇게 겹쳐져서 3꼬치예요. 3꼬치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물어본 거죠.
저희가 6꼬치 10,00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표 보고 들어와서 맞아요. 시켰다. 그러니까 이거 어묵은 비싸고 좋은 거여서 가격 붙어 있는 거하고 다른 종류입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취재진의 카메라에 딱 잡혀가지고 전국에 보도가 돼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짜. 예, 선장이나 지자체에서 네네. 주의를 주고 해도 축제장은 바가지 요금은 참 건절되기가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분들 때문에 정말 양심적으로 네네. 또 잘 하시는 분들까지 같이 욕을 먹는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지난해도 이런 일이 있어서 이번에 처음에는 삼진 아웃제를 선양회에서 추진하려고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예. 번 단속에 걸리거나 이렇게 민원이 올라오면 장사를 내보낸다 이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 시의회에서 삼진 아웃 안 된다. 기간도 짧은데 삼진까지 못 기다린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한 번 발각만 되거나 민원이 제기되기만 하면 뭐 경고 이런 거 없이 바로 내쫓겠다. 그럼 그 취재당한 그 상인은 바로 경고됐겠죠. 바로 문 닫게 추방되었겠네요? 했겠죠. 그러니까 뭐 천막 쳐져 있거나 갑자기 닫힌 데는 그리고 그 밖에도 뭐 올해 뭐 계속 이제 군항제가 지속되고 하니까 저 상인들도 보통 때 뭐 8,000원 하던 음식들을 지역 상인들도 갑자기 맞아. 10,000원으로 가격표를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요. 맞아요. 뭐 10,000원 하던 식당은 12,000원. 이렇게 지역 식당까지도 이렇게 인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숙소 같은 경우도 또 그랬다던데 회장님 그래요? 예, 맞습니다. 숙소도 평소에 네네. 4만 원, 5만 원, 7만 원까지 하던 게 네네. 15만 원, 20만 원까지 바가지 요금에 지역 상인들로부터 반성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수요가 많아지면 그 마케팅 원리나 경제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지역에 이렇게 참 먹거리나 숙소나 이런 것들이 제값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받는 축제다라고 평가나서 더 이 축제에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소문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올해도 날씨 때문에 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보다는 30% 정도 작은 300몇 명이 그래도 다녀갔다고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앞으로, 좀 많이 예. 다녀가신 네. 것 같습니다. 예. 뭐 일일이 세어보지 않았지만 30% 정도는 줄어들었다. 작년에 450만 정도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앞으로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 작은 것에서부터 감동을 줄 수 있는 따뜻한 군항제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의용소방대 여성 회장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방송 함께 해주셨는데요. 함께 하신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올 처음 참석했지만은 네.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긴장이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진행하는 동안에 네네. 너무너무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음에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다는 생각이 드시죠? 예, 네. 저희들도 예. 네, 오늘 너무 함께 해주셔서 잘하셨어요. 예. 감사 오늘 제복까지 딱 입고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의경숙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음악 한 곡 듣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장님. 예. 우리는 진해의 모든 것 좋아하네. 우리는 진해의 모든 것 사랑하네. 산과 바다 하늘까지 좋아요. 인정받고 살기 좋은 진해죠. 우리는 진해의 모든 것 좋아하네. 우리는 진해의 모든 것 사랑하네. 아름다운 진해는 볼 것도 많아. 벚꽃 피는 군항제 인순신장군. 구비구비 바닷길 편백숲이지. 랄라랄랄랄랄라 랄라랄랄라. 청정바다 진해는 해산물 좋아. 전어, 숭어, 도다리, 피조개 최고. 문어, 갈치, 노래미, 낚시도 좋지.
랄라랄랄랄랄라 랄라랄랄라 진해가 좋아 진해라서 좋아. 네, 오늘 제2조와 2부에서는 진해의 역사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진해의 역사 중에서도 진해의 독립혁명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역사에 대한 용어의 정리, 인식의 변화 등에 관한 침략 역사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2024년도 2탄으로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월에는 일조의 그 우리말 교육의 폐지 저항 운동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공부를 했고요. 지금 너무 몇 달 만이라서 가물가물합니다. 예. 네, 기억이 그렇지. 예. 네. 기억이 오늘은 안 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소작인으로 전락한 농민들의 저항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네. 김명남 선생님, 예. 그 대일 항쟁기 시절에 그 예. 일제 조선 농민들의 토지를 강탈하기 위한 정책이 예. 1912년에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우리 진해 지역은 그보다 훨씬 앞서서 강탈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예. 우리 그 조선의 농민들은 네네. 일반적으로 1912년에 네. 일제 그 토지 조사령으로 강탈을 당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진해 지역은 그 러일 전쟁이 끝난 직후 1906년에서 1907년 사이에 네. 일본 해군의 그 용지로 이렇게 강탈을 하면서 우리 진해 지역의 이러한 토지 강탈이 먼저 있었군요. 다른 곳보다 6년 내지 5, 6년 정도 더 이렇게 빨리. 일찍 우리가 강탈을 당했었습니다. 네네. 특히 그 땅값을 받지 않으면은 토지가 빼앗기지 않을 줄 알고 신청을 하지 않았던 우리 농민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런 토지는 무조건 부재지주, 즉 지주가 없는 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땅은 무조건 다 강탈을 당하다 보니까 군용지로 쓰고도 남는 땅이 억수로 많아졌습니다. 선생님 방금 남는 떡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 남는 땅이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일본 그 해군성에서는 그 남은 땅을 경작을 하도록 대여를 하기는 했지만은 이걸 우리 조선인들에게 이렇게 그 소작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일본인에게 소작을 맡기는 겁니다. 물론 이걸 우리 경제 용어로서는 대여라고 그러는데 말이 대여지 소작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토지를 대처하게 된 일본인들은 직접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우리 농민에게 전대 소작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 결과 전에 있던 그 지주이던 농민들은 그야말로 소작인으로 전락이 되어져 버리고 노는 평당 1전 밭은 오리의 소작료를 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대부분 원래 농민 본인의 그 토지에 네네. 토지세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게 참 기가 막힌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지. 그 선생님 방금 전대 소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전대가 예. 저는 여기 가방 앞에 차는 그 전대밖에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또 생각하실 수도 그게 있는데 뭘까요? 예, 네. 이게 한자로 쓰면 그게 좀 분명한데 이렇게 네. 이제 한글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밭전자. 예. 봤죠? 대금할 때 대? 예, 돈, 그래서 돈. 이제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그 전대 소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전대라고 하는 것은 네. 구워 온 것을 다시 구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해군성에서 이렇게 소작을 받은 이 사람들은 일종의 이제 일본인들은 그 땅을 일단은 구운 것인데 네네. 그것을 다시 조선인들에게 구워 주는 것이지. 그래서 이걸 재대요. 이중 소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우리 아파트 같은 거 분양권 팔면 전매라고 하는 것처럼 예. 재분양, 예. 임대를 하는 거를 그 전대라고 예,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소작을 일본인들 소작을 받았어. 다시 농민들이 소작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죠? 본청에서 하청. 그렇지. 이거. 예. 근데 그게 더 억울한 게 네. 원래 우리 땅이었고 그쵸. 우리 땅, 내 예, 건데. 본인 땅이 본인 우리 땅. 농민들의 땅이었는데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예. 돈을 그걸- 받고 또 임대하고 그쵸. 참 기가 막히네 진짜. 예. 아유 참.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네네. 이 일본인들이 그 뒷 배경으로 있는 이 관권을 믿고 이 경찰권이라든지 행정권이라든지 이런 관권을 믿고
이 전대 소작료를 마음껏 올려가지고 쌀은 6할, 보리는 5할. 그러니까 60%, 50%쌀 보리를 이 세금으로 즉 소작료로 받아간 것이지. 그래서 이런 가정한 일본인의 착취 행위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그 소작료를 일본인 지주와 해군 당국에 우리 농민들은 이중으로 세금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일단은 이중으로 소작 이제 이렇게 일본인에게 소작을 받아서 일본인에게 소작료를 주기도 하고 또 일부는 해군성에 또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세금이 되어진 것이지. 막 두 배로 더블 더블 세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참 그 농민들의 부담이 너무나 컸었고 특히 흉년이라도 들면은 이건 그냥 그야말로 온 살림을 다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였지. 와, 생활이 안 됐겠어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농민들의 어떤 삶의 현장이 더 피폐해지고 비참해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지. 아니 그래도 일본인들의 이런 횡포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행정을 주무하는 관청이라든지 예, 또 일본 경찰들이 있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맞습니다. 사이를 중재해주거나 뭐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은 없었나요? 아, 정말 질문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런 예리한 일본인, 질문이죠. 아주 날카롭고 아주 예리한 질문이셨습니다. 예. 대놓고 막 이렇게 예, 한다는 예. 것은 이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네네. 이런 일본인의 어떤 횡포에 대해서 네네. 우리 농민들이 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네. 행정관청이나 네네. 그 일본 경찰의 그 억울함을 네네. 아주 그 즉각 호소를 했지만은 네네. 이런 일본 경찰은 일본인들의 응원대와 같았기 때문에 가지는 길이요. 물론 행정관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은 여기에 승승장구를 해서 그 횡포와 강탈이 날로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또 수학기마다 그 이 소작료 분배장이 마치 그 싸움터를 방불하게 했기 때문에 네네. 저항력이 없는 우리 농민들은 눈물을 머금고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그 삶의 그러한 그 비참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근데 또 이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 맞습니다. 이런 횡포가 계속되면 예. 이제 우리 농민들도 진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정말 뭐 이런 혁명, 뭐 항쟁, 예, 뭐 예, 이런 예. 거를 또 했을 것 같거든요. 집단 예. 뭐 예. 항의 시위 이런 뭐 거. 이런 거. 집단 항쟁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예. 그래서 이런 일본인의 어떤 횡포에 대해서 우리 고장 농민들은 그 집단적 그 대항을 하기 위해서 특히 1923년 5월에 그 소작회 발기인들이 모이고 또 그해 6월 18일에 주병화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회장님을 맡으셨습니다. 네네. 주병화, 윤문찬두, 김종건 등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네네. 진해 소작회의 창립 총회를 열었습니다. 열고 나서 다음과 같은 아주 정말 피맺힌 결의와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 결의사항이 수확물의 10분의 7은 소작인이 가져야 된다. 그렇지. 70%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리논의 보리 수확은 전부 소작인이 취득을 하고 가지고 또 무리하게 소작권을 취소하는 일을 당할 때는 새로운 소작인과는 절교를 한다. 그리고 또 사음을 철폐할 것. 근데 이 사음이라는 게 이게 조금 또 이상한 좀 단어 같이 느껴질는지 모르겠는데 사음? 처음 들어봐요. 마름이라는 뜻인데 머슴 그러니까 농민들이 완전히 일본인들의 머슴 같은 그러한 그런 일을 하지 역할을, 않는다. 그런 머슴 같은 일은 그러니까 소작료로 흉년이들 이러면은 거의 뭐 100%다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거는 노예의 생활이나 마찬가지다. 머슴의 생활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종의 생활을 철저하게 철폐를 하자라고 하는 네 가지 이러한 그 결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저항을 했지만은 아, 또, 근데 예. 참 용기 있는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 그때 예. 두렵고 떨리고 그랬을 텐데 우리 예. 진해에도 이런 용기 있는 분들이 아, 역사 예. 속에 계셨다는 게 아주 예, 특히 그 당시에 우리 그 웅천 쪽에 있었던 네네. 뭐 주시성을 가졌거나 아, 주시, 주시. 예, 주시. 또 명시, 우리 저 문시, 문시. 예, 우시, 음. 예,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주동이 되어져서 상당히 그 이제 독립 이런 그 혁명의 대열에 네. 앞장서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력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는 또 앞으로 네네.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런 결과 때문에 자기들 일본인들에게 또 타격이 컸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또 일본인가 행정관청, 뭐 경찰, 일본 경찰들이 예. 이런 제안을 순수히 받아들였나요, 선생님? 순순히 받아들였겠습니까? 이 나쁜 놈들이 막 끌려가고 막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와. 그래. 어쨌든 이 이제 이런 소작인들의 어떤 그 집단 의사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자 네네. 일본 경찰이 그 당시에 그 임원들 특히 이제 주병화나 이런 모든 분들을 네네. 이 연행을 해서 음. 업무 방해라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예 부산지방 이 지금 같으면 이제 아, 그, 구속을 예, 시켰나요? 예. 엄마야. 그쵸. 예 마산지청으로 이제 송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리더가 예. 되는 사람이 없으면 예. 힘을 못 쓸 그치.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이네요. 벌금을 어휴, 이제 부과하기도 하고 네. 또 감금을 시키기도 했는데 네. 특히 문찬두 80원, 네. 주병화 50원, 네. 김정건 50원, 송상우 50원, 30원 네. 그랬는데 아, 제가 다 대줄 걸 그랬네요. 예, 아, 그런데, 80원, 예. 55, 50원. 이때 당시에 예. 30원이 지금의 이때 당시에 30원 아닐까? 30만 원은 그러니까 참 웃고 웃자고 지금의 하는 예, 소리지. 거의 뭐 거의 3천만 원 정도는 아. 되지 않았을까? 예, 농민들의 어떤 그 생활상에 적어도 300만 원은 야. 되어졌을 것이다. 네. 예, 정말 맞습니다. 아주 웃기는 일이지요. 예. 특별히 또 거기 그 주병아 씨 같은 예. 경우는 황무소에서 주는 밥이 외식이라고 하면서 외놈들 밥이다 하면서 예. 식사까지 거절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절했습니다. 예, 외놈의 밥은 먹을 수가 없다. 해서 거절을 하면서 아주 저항을 하셨네요. 단식 투쟁을 투쟁. 한 것이 지금 같으면은 예. 네. 일본 지주들도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죠? 맞습니다. 일본 지주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또 이제 반동 행위를 행했는데요. 어쨌든 그 종래 예에 따라 소작료는 무조건 60% 내지 70%를 내라. 복종 아니하면은 소작을 전부 다 떼버리겠다. 예. 협박을 해온 거군요. 예, 이제. 협박을 했지. 그리고 또 해제를 당한 사람은 네네. 또 지주의 관계 토지는 절대 소작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농사 지을 수 없다. 와, 그런 뜻입니다. 진짜 아니 아까 앞에서부터 쭉 들으면서 예상은 했지만 진짜 이런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이게 뭐예요 정말. 근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격했다 생각하겠죠. 참 맞습니다. 자기들 입장에 예. 참 역사라는 게 선생님 예전에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 인식으로 우리 시점으로 역사를 바라본다. 그게 맞는 거다 하셨는데 일본인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막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 아, 맞습니다. 진짜 예. 어이가 없네요. 이렇게 이런 부당한 결정에 우리 농민들이 적극 이제 거부를 했지. 예. 네네. 그래서 소작료를 강탈하면서 소작지를 이렇게 소작지를 땅을 네네. 빼앗는 일이 이제 수없이 일어나게 되니까 네네. 급기야는 이제 경상남도 농무과장이 절충을 해서 1924년부터 네. 비료 반분, 소작료도 반분하기로 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네네. 네. 재판에서 지고 나니 일본인들이 또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아, 예, 이 양반들이 결국은 일본인 지주회의를 열어서 네. 비료 반분, 소작료 반분을 우리가 승낙한 일이 없다 하면서 계속 아주 가혹한 소작료를 받으려고 하는 결국 과정에서 뺏기기 싫은 거지. 예, 자기들을. 그렇습니다. 사실 뺏긴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데. 맞습니다. 예. 해도 너무했네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그 소작인을 상대로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데 네네. 패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주 가혹한 소작료를 받으려고 네네. 일본인 지주들은 더욱 악랄하게 아주 이 그 재판의 결정에 더 이제 부정적인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지. 승복을 못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그 관청과 경찰 그리고 군은 철저하게 일본인 그러한 그 입장을 옹호하고 또 그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서 농민들과 소작회의 저항이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병아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은 논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논도 한 뼘도 없으면서 소작 농민들을 위해서 희생해 주셨군요.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을 하던 중에 네네. 1931년 1월 10일 마산에서 신간의 창원군 지역 회의를 주재하고 돌아오시다가 네네. 급성 맹장염으로 진해 해군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이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한 것은 아주 그 당시에 그 아주 현대 의료로서 네네. 잘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잘 수술이 되어졌는데 회복을 하던 중에 네네. 그 당시 그 이 상부의 지시를 이 병원에서 받고 네네. 치료를 중단하는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 주병하를 결국 죽이라는 이야기지.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시끄럽게 하는 주동자니까 주동자를 죽이라는 것이 이런 것은 의료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결국 이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치료를 안 해, 이제 치료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야말로 우리가 우리도 오늘날 수술하게 되면은 뭐 항생제 같은 게 필요하고 염증으로 죽잖아요. 이렇게 투입을 하고 약을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생제 투입을 안 했다는 것이죠. 닌게를 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살인 행위가 이런 이 병원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막 막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화난다. 네, 점점 깊어가는 진해 동로 혁명사 2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에도 꼭 선생님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는 잠시 쉬었다가 3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해의 모든 것 좋아하네. 우리는 진해의 모든 것 사랑하네. 네, 저희는 3부로 돌아왔습니다. 채널 고정. 자, 오늘 3부에서는 우리 지역 미디어 활동가 김미아 선생님과 함께 우리 동네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미아입니다. 네, 하늘이 도와주지 않아 많이 아쉬웠던 진해 군항제가 4월 1일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창원에는 다른 축제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군요. 네, 4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제26회 고향의 봄 천주산 진달래 축제가 열립니다. 의창구 북면 달천공원 오토 캠핑장 일원에서 진행되고요. 가요제와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고 하니 벚꽃뿐 아니라 진달래로 4월의 봄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축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제인데요. 마산 진동 미더덕 축제 및 불꽃 낙화 축제가 열립니다. 아, 미더덕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맞아요. 미더덕. 네.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동면 광암항에서 열리는데요. 여러 초대 가수 공연과 불꽃 낙화, 풍어제 등 준비했다고 하니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미아 쌤을 이렇게 또 보고 싶으면은 이날 우리 진동에 가면 되겠습니다. 네, 과연 제가 이날 당일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미더덕은 참 좋아한다는 거. 네, 마지막 축제는 제4회 창원 반려 동식물 문화축제입니다. 4월 27일 창원 용지문화공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는데요. 동물 보호, 복지와 생명 존중에 대한 의식을 향상하고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 등 모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펫 토크쇼, 음악회, 펫 플로깅, 반려동물 건강검진 상담, 반려식물 다육 화분 심기 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정말 다양한 프로들이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대표님, 사모님께서 워낙 식물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 한번 함께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제105회 전국체전 및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서포터즈 모집 안내입니다. 창원
창원시에 주소지가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시민 개인이나 단체를 모집하고요. 활동 내용은 전국체전 홍보, 창원시 경기장 경기 관람 및 응원입니다. 창원시 홈페이지 시민 참여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체육진흥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진해구청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공연 소식입니다. 4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 성산 아트홀 소극장에서 지역 합창인들의 축제 합창 행복 콘서트가 열립니다. 전석 무료이고 봄날 합창음악에 푹 빠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날 진행은 또 제가 하니까요. 네. 여러분 오셔서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예. 참여 부탁드려요. 꼭 네.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오세요, 선생님. 예, 저도 예, 무료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4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 11시 20분 진해문화센터 공연장에서 가족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3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일반석 2만 원입니다. 같은 날 4월 18일 저녁 7시 30분 315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창원 국가산단 50주년 기념 가곡의 별들 음악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바리톤 고성현 선생님을 비롯하여 전국으로 유명한 성악가들이 함께하는 공연이니까요.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유료로 진행은 되지만 그 창원무단체단 홈페이지 참고하셔가지고 또 많은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또 65세 이상 할인율이 엄청 높더라고요. 그리고 아, 그렇구나. 예, 예. 지역 시민들이나 예술가들 문화 패스 이런 거 있는 분들 할인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세계적인 바리톤 보면은 지역 대학 교수님들이 직접 출연하시고 오, 예. 창원시립 예술단이 또 함께합니다. 창원시립 교향악단의 김건 지휘자님이 직접 지휘를 하시고 시립 합창단이 백코러스 음악으로 와. 함께하니까요. 여러분 이런 귀한 공연은 꼭 함께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다음 주 4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10분, 11시 10분에는 꿀벌 마야의 모험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역시 3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일반석 2만 원입니다. 끝으로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저는 투표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맞나요, 선생님? 예, 그건 맞습니다. 아주 우리 지역 소식에 아, 선거 예. 소식까지 전해드릴 줄이야. 아주 그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네. 네. 투표 동료라고 하죠. 네. 예, 네. 예. 꼭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셔서 행사하시기 해서 지역을 위해 중요한 일꾼을 뽑는데 꼭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보니까 공연 소식이 예전에는 미취학 아동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이 되게 작았는데요. 네. 이번에 보니까 3세 이상 친구들도 공연에 함께 할 수 맞아요. 있도록 네. 네, 이런 문화적으로 아이들이 네. 어렸을 때부터 문화의 체험이 직접 맞- 교육이 되니까 문화 맞습니다. 지수가 예. 됩니다. 그런데 네네. 조금 제가 아쉬운 이걸 조사하면서 아쉬웠던 네네. 게 아까 말씀하신 3세 이상 관람 그런 가족 뮤지컬들이 정말 좋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네네. 보시면 아이들이 학교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 단체 관람이 아닌 이상은 이제 어린이집에 빠져야 되는 빠지고 거죠. 가야 결석을 되는군요. 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마 어린이집 유치원 단체 관람을 아마 그런 것 유도하기 같아요. 위해서 네, 이런 네. 시간을 또 따로 잡았나 보네요. 그리고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또 있으면 네. 뭐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올 수 그 있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우리 4월 우리 지역 소식에 수고하신 김미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쉽게도 네. 그 다음 방송부터 개편으로 인해서 함께 하실 수 없게 됐는데요. 저희는 지금 네. 보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잡아둘 고민과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은 공식적으로 마지막 저희 네. 제이조아 지네조아 하시니까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동안 정말 뭐 자칭 타칭 저희 진해마을 라디오의 간판 프로그램인 이 제이조아 지네조아에서 함께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게 영광이었고요. 정말 영광 맞나요? 영광. 예. 영혼을 담았어요. 네, 네. 정말 두 선생님과 정말 거의 1년이죠. 1년 동안 방송해오면서 정말 우리 진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었고 또 그 아는 만큼 행복했었고 또 역사에 대해서도 또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저는 이 방송에서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고 뭐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작전을 짜서 다시 모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공식적으로는 제가 네.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일단 그동안 많이 이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똑소리 나는 소리로 우리 그 목소리로 우리 지역 네. 소식을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음성으로 전달해 주셨는데요. 네. 다음 달에는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제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김명남 선생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김미아쌤이 이렇게 이제 떠난다고 하시니까 정말 이 너무나 참 가슴이 메이고 힘듭니다. 예. 정말요? 예. 어쨌든 참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렇게 또 다른 또 프로그램을 맡아서 또 열심히 또 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잘 떠나시고 네. 어쨌든 또 저희는 다음 또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더욱 재밌고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 리모델링 된 진해역 스튜디오에서 첫 방송으로 진해마을 라디오 2024 제62회 군항제를 마치며 이런저런 이야기, 진해의 이슈 토크, 그리고 독립혁명사 2탄, 그리고 진해의 다양한 소식들로 함께했습니다. 봄이 다가기 전 아직 하지 못한 봄밤, 봄길을 마음껏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2024년 4월에 함께한 제이조와 진해조와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